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중등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학을 19.67로 합격을 해서 이렇게 김윤교육학 교수님의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차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제가 김현 교수님의 수업에 따라서 어떻게 월별 계획표를 세웠는지 그리고 교육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김현 교수님의 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교 활동의 장점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합격 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차 시험은 교육학 20점과 전공 80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육학이 전공에 비해서는 배점이 낮지만 시험 첫날 가장 먼저 치르는 시험인 만큼 그 긴장감과 또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교시를 잘 치르면 2, 3교시까지 그 자신감과 그 기분 좋은 느낌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잘 써내면 전공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학을 굉장히 잘 치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자신의 지식들을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인출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은 양을 효율적으로 암기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올 것 같은 부분만 암기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에 대한 불안이 조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저장을 해서 어떤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월별 계획표인데요. 먼저 1, 2월 달에 이제 그린키 반을 수강을 하잖아요. 그리고 골드키까지 이제 이론이 이루어지는데 이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용을 전부 노트에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 있는 키위 기출 분석반을 통해서 이제 점점 기출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 그런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자신이 했던 상반기에 했던 단권화 노트를 보면서 암기와 그리고 기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가 바로 5, 6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 마인드맵 반은 7, 8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그 페이지에 교육학 내용이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해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단권화 노트를 바탕으로 이 마인드맵을 계속 회독을 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 반 때 김현 교수님께서 출제 빈도 또 나올 것 같은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그린과 골드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7, 8월 달에 그 많은 내용이 요약이 되고 압축이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 반에 들어가면 9월부터 11월에는 실제 시험처럼 매주 2개씩 문제를 풀거든요. 하루에 2개씩. 그래서 일주일이면 4개를 벌써 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까지 그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효과적인 교육학 공부 방법 3가지인데요. 먼저 쓰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쓰면서 하는 공부는 이제 그린과 골드 내용을 목차별로 나누고 그 내용들을 자신만의 언어와 또 내용으로 단권화된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를 했는데 이 재수 때 했던 방법이 타이핑하여 정리하는 공부였어요. 왜냐하면 노트 필기를 할 때는 초수이다 보니 빠지는 내용도 있었고 명칭은 적어놨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재수 때는 전부 타이핑하고 요약을 해서 한 줄이라도 빠지지 않고 그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명이라든지 아니면 장단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한 줄씩이라도 꼭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우는 인출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퀴즈를 낸다든지 아니면 백지 쓰기를 할 때 인증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기상으로 전화 인출 스터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하는 공부의 예시인데요. 저는 초수 때 교육학을 17.33을 맞았어요. 그럴 때 했던 방법인데 그린 키위 노트 하나, 골드 키위 노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나누고 세부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스티커를 붙여서 그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또 외워야 할 부분에는 포스트잇을 잘라서 가려가면서 암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11월 시험 날까지도 들고 가는 아주 중요한 단거나 노트이고요. 그리고 재수 때는 이제 교육학을 19.67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역을 교육 철학부터 교육 사회, 행정, 심리, 그리고 교육 연구까지 총 9개의 영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암기해야 하는 부분에는 빨간색,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는 볼드체를 해서 굵게 처리를 했고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 처리를 해서 타이핑해서 저만의 단권화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교육행정에서 이번에 출제되었던 관료제론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별표 2개를 해놓고 표로 나누어서 이제 그 특징과 순기능, 역기능을 나누어서 표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빨간 부분은 이렇게 셀로판지를 가려서 가렸을 때 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회독을 반복할 수 있게 해서 공부에 효과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활용 예시인데요. 스터디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지 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퀴즈를 내서 그날 배운 강의 내용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밴드에 올렸어요. 예를 들면 5월 18일 화요일 예습으로 2018년 중등 논술을 풀고 이 답안을 밴드에 올리고 다른 선생님들과 그 답안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스터디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매 3월에 이제 교수님께서 짜주시는 그 카페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을 센스 있게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교육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술형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쓰냐라고 하면 일단은 잘 암기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넘겼을 때 모든 문제가 10분 안에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안 작성 용지에 10분 안에 그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적어내고 이제 나머지 50분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건데 한 10분에서 15분은 검토하는 시간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대략 3, 40분 안에 글을 써내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답안 틀을 좀 만들어 놨어요. 서론에서는 예를 들면 제 답안인데요. 뭐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교사는 또는 학교는 학생은 무엇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제를 언급하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3줄 정도, 많게는 4줄 정도를 서론으로 꼭 썼고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단락별로 나누어서 키워드를 쓰면서 주제를 언급하면서 단락을 쓰시면 됩니다. 단락의 틀은 뭐 처음은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다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틀을 만드시면 되고요. 결론은 이제 뭐 지금까지 주제에 대하여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무엇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은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주제이다 라는 저만의 결론 틀을 만들어 놓고 또 역시 3줄 정도로 작성을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답안 틀을 작성하고 내용을 잘 외운다면 문제를 정확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교 활동을 하면서 채점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쓴 답안도 자가 채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채점 방식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돼요. 빨간색은 주제 언급한 부분을 표시를 하고 정답이 되는 키워드 부분에는 파란색 색연필을 활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답안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썼는지 이렇게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교육학 조교를 했을 때 좀 혜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초수 때든 이제 7월부터 조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교수님께 조교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서 1년 조교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년 동안 조교로 근무하면서 1년 교육학 커리큘럼을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혜택도 있고 또 착하고 또 성실하신 조교쌤들과 함께 1년을 보내면서 삭막했던 수험 생활도 활력이 넘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부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수님께서 성대한 회식도 가끔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조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교의 활동을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직강을 통해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을 채점하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채점 업무를 하면서 한 300장, 많게는 1000장 가까이 되는 시험지를 저희들끼리 채점 조교끼리 계속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장기 기억에 남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을 하면서 조교쌤들과 이 답안도 인정이 될까요? 또는 이렇게 쓰면 틀릴까요?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또 토의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학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되게 수험 생활하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교쌤들과 학원에 나와서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러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보다 교육학 강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원 원장님께서도 조교분들을 굉장히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우선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육학을 왜 잘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1차 고득점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학을 잘해야 전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육학을 공부하신다면 전공에서 부족했던 점수들, 우리 0.33점이라도 매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1점, 2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2차 면접에 교육학 내용이 매우 활용이 많이 돼요. 저는 면접 시험을 40점 만점에 39.2점을 맞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효과가 교육학 내용을 답안에 녹이는 거였어요. 물론 서울시 정책도 중요하고 다양한 면접 책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답안이 조금 더 어떤 성실하고 좀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답안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이 김현 교수님께서는 매달 그 서울교육과 관련한 자료들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수업에서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료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셨다가 면접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2차 면접을 위해서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수업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시면 창의적인 사고를 굉장히 확장을 하면서 면접 답안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교육학 합격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합격 수기를 보면서 공부에 참고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공부 스타일을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각자의 취향과 공부 방법에 맞는 합격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합격을 꼭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